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정말 많이 바뀐다고 하죠. 오늘 그 새로운 규칙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는 고민이죠.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뱀의 머리가 될 것인가? 최상위권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에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키울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2028년부터는 아예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 바로 내신 등급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모든 걸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9등급제였잖아요. 이게 5등급제로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등급 비율이에요. 예전엔 정말 빡셌죠. 상위 4%만 받을 수 있었던 1등급이 이제는 무려 상위 10%까지로 확대됩니다. 1등급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대학 입장에서 1등급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더 이상 변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학생이 도대체 뭘 했는데 그 등급 뒤에 숨은 진짜 실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이라는 숫자의 힘이 약해졌는데 대학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학생을 뽑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2028년부터는 학생부에 이 세 가지 정보가 새롭게 추가돼서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학생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바로 수행평가 영역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이 했던 프로젝트나 과제의 이름이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대학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영어 발표라고 적혀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뭘 알겠어요? 감이 안 오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딱 적혀 있으면 아, 이 친구는 이런 깊이 있는 탐구를 했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입학사정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역명이 구체적이면 학생부에 적힌 다른 활동들까지 진짜처럼 느껴진다고요. 학생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나머지 두 정보도 중요합니다. 지필고사랑 수행평가 비율을 보면 아, 이 학교는 암기 위주일까? 과정 중심일까?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보면 시험 난이도나 학교의 전체적인 학업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이렇게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특목고, 자사고냐, 아니면 일반고냐? 이 오랜 논쟁,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서울대 수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일반고 출신이 48%, 특목 자사고 출신이 47%. 와, 거의 반반이죠? 언뜻 보면, 이제 일반고도 정말 해볼 만한데?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47%는 전국에 딱 70여 개 뿌린 학교에서 나온 결과고요. 나머지 48%는 무려 2,000개가 넘는 일반고 전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학교 하나하나로 따져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여전히 특목고나 자사고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가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어느 학교가 최고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학교는 어디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는 아이인지 아니면 꼼꼼한 지도가 필요한 아이인지, 경쟁을 즐기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지, 정말로 어떤 분야에 깊은 호기심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아이랑 맞지 않으면 최악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너무 꽉 짜인 학교에 보내거나 경쟁을 싫어하는 아이를 치열한 경쟁 구도로 몰아넣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교들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어떤 학교를 보시든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걸 보면 그 학교가 새로운 입시 제도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첫째, 수행평가 이름이 보고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둘째, 한 학년 학생 수가 너무 적지 않은지 적어도 200명에서 300명은 돼야 다양한 선택 과목이 열리거든요. 셋째,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선택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민감하지만 꼭 봐야 할 학업 중단율. 이게 높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내신 1.0 못 받으면 망한다. 이런 글들 많잖아요. 그런 공포 마케팅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입시에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진짜 즐겁게 공부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결국 2028년 대입 개편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학생의 이야기를 보겠다는 거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 그 열정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생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